여러분도 이런 상태에 빠져 계신가요? 마음속에는 아직 욕구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더 이상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한창 진행 중인데도 갑자기 힘이 빠져버리고 어떤 날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도 더 이상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이 흔히 이렇게 자문합니다. 더 강한 약을 써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복잡한 시술이 필요한 걸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정말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얼마나 원활하게 혈액을 순환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실제로 몸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도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활력 문제는 단순히 생식기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혈액순환계에서 비롯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중장년 및 노년 남성의 순환 기능 저하와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임상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기부전으로 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남성 환자들은 실제로 전신적인 혈액순환 저하를 함께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심장내과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펌프질되어 나온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혈액량이 어떻게 하체 부위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년간의 연구와 임상치료를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직접 공유해드릴 몸의 세 곳 중요한 위치에 패치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제 안내를 정확히 실행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2주 만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며 어떤 분들은 일주일 안에 바로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긍정적인 변화에서 오는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부 무료이지만 단 한 번의 간단한 동작으로 여러분은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꼭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의 생리 기능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발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하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충분한 혈류량입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펌프질되어 복부 대동맥을 지나 음경동맥을 따라 이동한 뒤 최종적으로 음경의 해면체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혈액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양이 충분히 많고 압력 또한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수도에서 물이 새게 나오려면 수원에서 충분한 수압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약하면 물은 똑똑 떨어질 뿐 강한 물줄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정확한 신경 신호입니다. 자극 신호는 뇌에서 시작되어 척수를 따라 내려가 골반 부위를 지나 완전하고 원활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신호 전달 경로 중 어느 한 지점이라도 작은 막힘이 생기면 발기 과정에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호가 예전처럼 강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몸은 여러분의 기대대로 제대로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혈관의 탄력성입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혈액이 흘러들어와도 발기를 유지하기 위해 음경 안에 혈액을 제대로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이미 굳어버린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불어넣어도 풍선은 정상처럼 팽팽하게 부풀지 못합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을 때에만 혈액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정상 상태에 있을 때에만 발기는 제대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60세를 넘어서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혈류량은 감소하며 신경 신호 전달 능력 또한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세 가지 문제가 각각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동시에 함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우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오직 생식기만을 대상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음경에 직접 약을 바르고 음경 주변만 자극하며 음경만 따로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 한 그루만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짜로 살펴봐야 할 것은 혈액이 음경동맥에 도달하기까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전체 경로입니다. 여러분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음경까지 흘러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혈액은 심장을 떠나 먼저 대동맥을 통과하고 이어서 복부 대동맥을 통해 복부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혈액은 여러 갈래의 가지로 나뉘어 각 내장기관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의 중요한 가지가 바로 음경동맥입니다. 이 가지는 복부를 지나 서해부를 통과하고 다시 대동맥을 따라 내려간 뒤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음경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매우 긴 경로입니다. 이 경로상에서 세 곳의 핵심 위치를 제대로 관리하고 막힘을 풀어주기만 해도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은 눈에 띄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정확한 세 가지 중요한 위치가 어디인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핵심 위치, 하복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핵심 위치는 바로 하복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의 특별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 하복부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복부와 사지의 온도가 내려가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말초 부위의 혈류량이 30에서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남성 생리 부위로 내려가는 혈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하복부는 바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른 기관으로 분기되기 전에 가장 먼저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복부 대동맥이 분기되어 신체의 여러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그 중에는 생리 부위로 이어지는 혈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복부가 차가워지거나 자주 긴장되어 굳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생존 본능에 따라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 복부의 혈관을 자동으로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생리 부위로 우선적으로 가야 할 혈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몸에게 있어 생존은 항상 최우선이며 그 외의 기능들은 그 다음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임상 자료에 따르면 복부 온도가 단 1도만 내려가도 생리 부위로 가는 혈류량은 20에서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주목해야 할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혈류량 임계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임계치를 넘어야만 몸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복부가 지속적으로 차가운 상태에 놓이면 이 임계치를 넘기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경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가하더라도 몸은 기대한 만큼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수도꼭지 앞에서만 계속 만지고 있지만 정작 수원 자체가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치료했던 한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5세 박민수 씨는 아침에 거의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였고 부부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최근 약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진찰을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부위는 바로 그의 하복부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하복부가 분명하게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는 잠을 잘 때 배를 내놓고 자는 습관이 있었고 여름에도 항상 에어컨을 낮은 온도로 켜두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복부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차가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하복부에 열을 발생시키는 파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상세히 공유하려는 방법입니다. 약 3주 후 그가 다시 재진을 왔을 때 저는 그의 표정과 기운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아침에 익숙한 신호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냐고까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단지 인체의 기본적인 순환 원리에 따라 회복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복부에는 어떤 종류의 파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반드시 존열 파스를 사용해야 하며 쿨링, 냉각, 파스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쿨링 파스는 혈관을 더욱 수축시키는 반면 우리의 목표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열 파스는 국소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혈관 확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의 효과는 비교적 빠르게 나타납니다. 열이 피부에 닿으면 5에서 10분 이내에 해당 부위의 혈류량이 약 20% 증가할 수 있으며 약 20분이 지나면 30에서 4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순환생리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부착 위치는 어디일까요? 하복부의 정확한 정중앙, 즉 배꼽과 치모선 사이의 중간 지점에 붙이셔야 합니다. 너무 위쪽에 붙이면 소화기관 쪽으로 위치가 치우쳐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고 너무 아래쪽에 붙이면 민감한 부위와 너무 가까워 피부 자극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장 적절한 위치는 피부가 부드러운 곳으로 배꼽에서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 아래 지점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곳이 바로 생리 부위로 내려가는 혈관의 출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파스가 정확한 위치에 놓이면 혈관이 직접적으로 열 자극을 받아 혈류량이 더 빠르고 뚜렷하게 개선됩니다.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착 시간은 한 번에 20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20분 이하로 붙이면 온열 효과와 순환 자극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40분을 초과하면 피부가 열의 과부하를 받아 불편함이나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효과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부착하는 시간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의 임상 경험에 따르면 저녁 시간이 가장 적합한데 신체가 활동 상태에서 이완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부교감 신경이 점점 더 활발해집니다. 이때 열 자극을 주면 몸이 보다 쉽게 이완되고 자극을 잘 받아들입니다. 또한 저녁에 파스를 붙이면 잠자는 동안 복부가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의 혈류 상태가 대체로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일정 기간 적용한 뒤 아침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착 중의 자세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서 쉬는 자세가 더 효과적입니다. 누운 상태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열이 복부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같은 시간 동안 열의 확산이 더욱 잘 이루어지고 느낌도 한층 더 편안해집니다. 아울러 몇 가지 안전수칙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약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부터 시작한 뒤 혈압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15분 후와 30분 후에 혈압을 측정하여 이상한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현재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먼저 작은 부위에 시험 부착을 하여 붉어짐, 가려움, 불편함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열 자극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핵심 위치, 서해부, 사타구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위치는 바로 서해부, 사타구니입니다. 이곳은 생리 부위로 내려가는 혈류의 중요한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서해부는 어디일까요? 바로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V자 모양의 접히는 부위, 즉 사타구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이곳은 순환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동맥 중 하나인 대퇴동맥이 바로 이 부위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대퇴동맥에서 다시 혈액이 분기되어 생리 부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서해부는 남성 생리기관으로 가는 혈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막힘이 생기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부위가 긴장되어 딱딱해지는 것 역시 매우 우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근막, 근육을 둘러싼 막, 이 혈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근막은 근육 바깥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이 막이 긴장되어 딱딱해지면 그 안쪽에 있는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마치 고무줄로 팔을 꽉 묶어 놓으면 혈류가 막히고 순환이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서해부가 잘 긴장되고 딱딱해질까요? 대부분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입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지속되면 서해부는 항상 접힌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근막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근막의 긴장이 장기간 이어지면 그 안을 지나는 대퇴동맥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 혈관의 지름이 좁아지고 그 결과 혈액이 지나가는 양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임상 자료에 따르면 서해부 근막이 긴장되어 있는 사람과 서해부가 이완된 사람 사이의 생리 부위로 가는 혈류량 차이는 평균적으로 20에서 30%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9세의 이성호 씨는 IT 회사의 팀장으로 매우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술도 절제해서 마시며 잠도 비교적 잘 자는 편인데 왜 예전처럼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모든 수치를 체계적으로 검사해 보았지만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심혈관 기능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그의 서해부를 검사했을 때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해도 매우 뚜렷한 긴장과 딱딱함이 느껴졌습니다. 생활 습관을 좀 더 자세히 물어본 결과 그는 서해부 스트레칭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으며 업무 중 앉는 자세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매일 헬스장에서 무거운 중량으로 스쿼트를 꾸준히 했지만 운동 후 스트레칭은 거의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습관들이 그의 서해부를 점점 더 딱딱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서해부 스트레칭과 파스 부착을 병행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지도해 드렸습니다. 2주 후 그가 다시 방문했을 때 그의 반응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느끼던 익숙한 감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물론 파스가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만능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혈액순환의 흐름을 회복하고 막힘을 풀어주는 것이 남성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해부에는 어떻게 붙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이 부위는 하복부와는 한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온열 파스뿐만 아니라 냉각 파스 역시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냉각 파스의 차가운 자극이 근막의 이완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해부의 피부는 하복부보다 훨씬 얇고 민감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너무 강한 열 자극보다 적당한 수준의 자극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냉각 파스는 피부 표면에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고 신경계를 이완시켜 근막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느낌과 신체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파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냉각 파스로 시작해 반응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온열 파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다만 이 부위만큼은 제가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는 파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캡사이신, 즉 고추 성분이 함유된 파스입니다. 이 성분은 자극이 매우 강합니다. 서해부는 민감한 부위와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한 화끈거림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캡사이신의 자극 효과는 30분 이상 지속되며 파스를 떼어낸 뒤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 서해부에는 반드시 일반적인 온열 파스나 냉각 파스만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부착 위치는 어디일까요? 서해부가 접히는 주름을 따라가면서 양쪽 모두 허벅지 방향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절대로 생식기 쪽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위치는 허벅지 안쪽의 윗부분, 서해부 주름 바깥쪽이며 민감한 부위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직접 짚어보시면 서해부 주름 바로 바깥쪽 허벅지 위쪽에 해당하는 부위를 느낄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적절한 위치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파스를 이 위치에 정확히 붙이면 대동맥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아 혈류량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됩니다. 그 결과 생리 부위로 내려가는 혈류 역시 뚜렷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서해부에 붙이는 시간은 하복부보다 짧게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부위의 피부는 더 민감하고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착 시간대는 저녁에 샤워를 마친 후 몸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밤 10시 이후에는 부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 이후에는 자극이 과도해져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냉각 파스의 경우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가 과도하게 차가워져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와 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부착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세 번째 핵심 위치, 천골. 이제 마지막 핵심 위치는 바로 천골 부위입니다. 이곳은 남성 생리 반응의 신경 스위치로 여겨지는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천골이란 무엇일까요? 천골은 척추의 가장 아래쪽, 꼬리뼈 근처에 위치한 뼈를 말합니다. 이 부위에는 매우 중요한 신경 다발들이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의 역할은 바로 생리 기능, 특히 발기 반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신경들은 부교감 신경에 속합니다. 부교감 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시키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경계입니다. 이 신경계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심박수는 느려지고 혈관은 확장되며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생리 반응 또한 함께 개선됩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은 긴장, 불안, 그리고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태를 담당하는 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이 강하게 작동하면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관은 수축되며 소화 기능은 떨어지고 생리 반응은 거의 일어나기 어려워집니다. 현재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생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실제로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곧 교감신경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과도한 업무, 그리고 수면 부족입니다. 빠른 속도와 높은 압박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인 생활 방식 자체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골 근처의 신경들은 어떤 기능들을 조절할까요? 이 신경들은 발기 반응을 조절하고 사정을 조절하며 골반저근을 조절하고 배뇨를 조절하는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천골은 남성 생리 기능과 골반 전체의 활동을 지배하는 신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골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이 가해지면 이 부위의 신경들은 점차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이완되면 부교감 신경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 몸속에서는 연쇄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골반저근이 이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골반저근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골반저근이 긴장되면 생리 부위 주변의 혈류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근육들이 이완되면 혈액은 훨씬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혈관이 확장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을 지배하는 신경 역시 이완 상태가 되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생리 부위로 유입되는 혈류량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도 함께 개선됩니다.
신경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신경 신호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로 인해 신체는 자극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천골 부위가 가진 특별한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실제 환자 사례를 여러분께 추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천골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이 활성 상태가 밤새 지속되어 몸 전체가 깊은 회복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천골 부위에는 반드시 온열 파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신경 밀도가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열 자극이 신경을 효과적으로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냉각 파스는 원치 않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위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부착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지를 조금 내리고 손가락으로 척추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 내려가 보시면 됩니다. 허리 아래쪽에서 척추가 끝나는 지점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 바로 아래에 살짝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골입니다. 파스는 허리 아래 천골 바로 위에 중앙에 붙이시면 됩니다. 이 부위에 붙이는 시간은 하복부보다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천골 부위의 피부는 더 두껍고 신경이 충분히 이완되기까지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약 30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몸이 익숙해지면 45분에서 60분까지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파스를 붙인 채로 하룻밤을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면 내내 골반은 계속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여러분은 6에서 8시간 동안 신경이 이완된 상태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때 몸은 완전히 이완된 조건 속에서 깊은 회복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미 몸은 이완된 상태에 들어가 있으며 자연스러운 반응 능력 또한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가능하다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적용한 지 첫 주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하며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요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4가지 타이밍. 이제 여러분께서 3가지 핵심 위치를 모두 잘 이해하셨을 테니 이어서 시간 요소, 즉 언제 파스를 붙여야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매우 이상적인 시간대는 바로 저녁에 샤워를 한 직후입니다. 이때는 몸이 가장 따뜻한 상태이며 혈관도 이미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샤워 후 곧바로 파스를 붙이면 이러한 상태와 상승작용하여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몸을 닦은 뒤 피부가 아직 따뜻하고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고 무리하지 않은 가벼운 활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시간대는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때는 부교감 신경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몸이 점차 이완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간대 천골 부위에 파스를 함께 붙이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완 효과는 밤새 지속되며 다음날 아침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시간대는 몸의 반응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의 전날 또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루 전부터 파스를 붙이면 혈관이 점차 확장되고 근막이 더 잘 이완되어 자연스러운 반응 능력을 도와줍니다. 같은 날에 붙일 경우에는 약거사 후에서 3시간 전에 붙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때 혈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몸이 더욱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네 번째 시간대는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고 난 직후입니다.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몸속 혈류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직후에 파스를 붙이면 순환을 더욱 유리하게 자극하는 효과가 더해져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주간 생활 속에서의 병행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저녁에 샤워한 뒤 하복부에 20에서 40분, 서해부에 20에서 30분 정도 파스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3회에서 4회 정도는 잠자기 전에 천골 부위에 30에서 60분 동안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최소 주 3회 정도만 꾸준히 유지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몸에 뚜렷한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적용을 위한 주의사항. 이와 함께 안전한 적용을 위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절대로 파스를 민감한 부위에 직접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부 화상과 신경 손상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캡사이신, 고추 성분, 이 들어있는 파스는 서해부 근처에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강한 자극이 민감한 부위로 퍼져 심한 통증과 화끈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내해드린 위치에서만 일반적인 온열 파스 또는 냉각 파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스를 붙이는 동안 혈압이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하복부 15분, 서해부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고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용 전에 작은 부위에 시험 부착을 해본 후 정식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로 인한 신경증이 있는 분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져 화상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부착 시간을 10에서 15분 정도로 더 줄이고 사용 중에는 수시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외부적인 보조 방법과 더불어 매일의 식습관은 혈관이 잘 기능하고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혈관이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혈액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순환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매일의 식습관에 크게 달려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먼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경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생선, 특히 고등어, 청어,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상 식단의 주의에서 3회 정도 바다 생선을 꾸준히 포함시키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물성 지방을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채소와 신선한 과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각종 잎채소처럼 짙은 녹색을 띠는 채소는 혈관벽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 석류, 블루베리, 오렌지, 귤과 같이 자연스러운 색이 풍부한 과일은 항산화 성분을 공급하여 혈관벽을 조기 노화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식사 속의 소금 섭취량입니다. 특히 김치, 젓갈, 건어물, 가공식품과 같은 익숙한 음식들에는 매우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짠맛에 익숙해진 식습관을 조금씩 줄이고 식재료 본연의 담백한 맛에 적응해 가면 혈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물 섭취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집니다. 여러분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좋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는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와 장기간의 흡연은 모두 혈관을 수축시키고 탄력을 떨어뜨리며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줄이기만 해도 혈관은 눈에 띄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남성의 활력은 단 하나의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 신경계, 근육계는 모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세 곳의 핵심 위치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과 더불어 이러한 식습관은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다시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들이 매일 꾸준히 이어질 때 몸은 반드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단 2에서 3주만 지나도 여러분은 아침에 확연한 차이를 느끼고 자신의 몸이 서서히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회복 여정이 시작되는 첫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친구나 가족과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지민 박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고 충만한 삶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